이번 시간은 유충열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고전 소설 중에서 두 번째 작품이에요. 한 장을 넘기면 줄거리 요약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고 작품 포인트 살펴본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전 역시 전형적인 영웅소설이죠. 영웅소설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바로 기이한 탄생, 그 다음 개인적 시련, 조력자의 도움이 있은 후에 국가적 위기를 모면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 구조죠. 자, 이 작품은 배경이 명나라예요.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충신, 유충열, 간신, 정암담의 갈등을 다룬 영웅 군단 소설이에요.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따라 영웅이 겪는 고난, 이를 극복하는 영웅적 활약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의 줄거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 영종 때 정원 주부의 벼슬을 하고 있던 유심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부라는 게 뭐냐면 벼슬 이름이죠. 정원 주부 벼슬 이름. 자, 유심이라는 사람이 꽤 이제 직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과 그의 부인 장씨는 늦도록 자식이 없어 한탄하다가 남학 형산에 치성을 드리고, 치성은 뭐야?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웅소설의 탄생은 기이한 탄생이라고 했는데, 이때 기이한 탄생은 기도를 드려서 낳은 아이이거나 신선이 하강한 내용인데, 우리의 주인공 유충렬은 기도도 드리고 신선이 하강한 인물입니다. 치성을 드리고 신이 한 태몽을 꾼 뒤 아들 충렬을 얻는데요. 그 태몽은 뭐냐면, 한 장 내려와서 25쪽 보면 나와 있어요. 일일은 한 꿈을 꾸었으니 누구의 꿈? 장씨의 태몽이죠. 천상으로 오운이 영능하고 오색 구름이 영능하고 하늘에 일원선관 그러면 뭐야? 남자 선녀, 네, 남자 신선이란 얘기죠. 청룡을 타고 내려와서 부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청룡을 차지한 성관이더니 신선인데 익성이라는 사람 이 무도한 고로 상제께 아래되 익성을 죄를 다스려야 하여 다른 방으로 기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이 길로 합심하여 마음을 먹고 배국루 잔치 시에 익성과 대전한 후에, 그러니까 배국루 잔치 때 익성과, 이때는 충렬이 태어나기 전 천상계에서 뭐냐면 자미원이란 궁의 대장성이었어요. 누가요? 유충렬이 신선세계에서. 대장성은 어떤 행정을 맡아보는 직급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천상에서 익성과 대전한 후로 상제전에 득제하여, 그러니까 이제 익성과 싸운 것이 죄가 되어 인간의 내치심에 인간 세상으로 쫓겨왔어요. 갈 바를 모르더니 남악산 신령들이 부인댁으로 지시하기로 왔다. 그러니까 남악산 형산에서 아까 지성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신선들이 여기로 가라고 자미원 대장성에게 말했고, 그래서 이 부인이 마침 남악산 형산에서 치성을 드리고 있어서 이로 부인께 오겠다는 이야기죠. 부인은 애휼하옵소서. 애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를 좀 받아주세요 하고 부인 품에 달려들었어요. 누가요? 자미원의 대장성 신선이요. 놀랍게 다르니 일장춘몽이다. 이게 부인의 태몽이죠. 그래서 장씨 부인이 아들 충렬을 얻는다. 그러니까 충렬은 신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적강소설이네요. 적강소설. 영웅의 기상을 지닌 충렬은 뭐냐면 신선이니까요. 성장함에 따라 골격이 뛰어나고 총명하여 문무를 고루 갖추게 되었다. 자, 충렬이 신선이었을 적에 누구랑 싸웠다고요? 익성이라는 성관과 싸웠죠. 그랬는데 이 익성이란 성관도
지상계로 내려오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정한담과 최일기예요. 정한담이 주요 인물입니다. 자, 전개 부분. 충렬의 7세가 되던 해 역심을 품은 간신 최한담. 그러니까 이 최한담도 이 신선세계에서 내려온 신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한담도 아마 능력이 뛰어날 거고 유충렬도 능력이 뛰어나서 이제 대립이 있겠죠. 갈등이 있을 건데 충렬이 아직 7세 때니까 그의 아버지 유심이 조정에서 정원주부로 활동을 하던 때겠네요. 정원당과 첼기 등은 정치적 적이었던 유심을 모함하여 기양을 보냅니다. 자, 왜 어떻게 모함을 하냐면 자, 정원당과 첼기는 간신이었고요. 유심은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신인 정한담과 첼기가 남적을 치자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남적을 치자고 한 다음에 그 틈을 타서 황제의 자리를 빼앗기 위함이었거든요. 이때 유심이 그것을 반대하자 유심을 모함하여 기양 보낸 거죠. 그리고 충렬의 영웅적 면모를 알고 자, 영웅적 면모를 어떻게 알았냐면 7세 때인데 정한담 옆에는 옥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옥간도사는 능력이 뛰어나서 앞날을 내다볼 수도 있고 뭐 기이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간도사가 보기에 유심의 집에 뭐가 보여요? 별이 보여요. 별이 보인다는 것은 영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모두 살해하고자 충렬의 집에 불을 질러요. 그런데 이때 이미 어떻게 된 상태죠? 유심은 기양을 간 상태고 이 충렬의 영웅적 면모를 보고 이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장부인이 꿈을 꿔요. 장부인은 꿈을 잘 꾸네요. 태몽도 그렇고 이번에도 꿈에서 어떤 부처님이 나타나서 부채를 주면서 멀리 달아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부인이 꿈을 통해 미리 알고 도망가요. 장부인과 충렬은 회수라는 지방에 이르러 수적을 만나. 수적은 뭐야? 바다에 있는 해적을 말해요. 충렬은 물에 던져지고 장부인은 잡혀간다. 수적의 대장이 장부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나 장부인은 탈출하고요. 남해 용왕의 도움을 받아 또 신선 사상이 나오죠. 신선이 나온다. 그럼 도교 사상이 깔려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죠. 남해 용왕의 도움을 받아 이인학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 지낸다. 한편 물에 빠졌던 충렬은 상선에 구출된다. 상선은 뭐야? 장사하는 배에 구출된 후 유리걸식 하다가 부친의 친구인 강희주를 만나. 그러니까 강희주도 충신이었겠죠. 이 사람도 지금 조정에서 물러나는 상태입니다. 그의 딸 강낭자와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 강낭자도 선녀였어요. 선녀인데 옥황의 선녀 있죠. 선녀였는데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강낭자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누구? 자미원의 대장성의 짝으로 이미 정해진 상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그래서 강혜주는 유심의 누명을 벗기려고 했어요. 왜요? 예, 그 유심의 아들 유충렬에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유심의 누명을 벗기로 했는데 여기 있는 정한담 간신의 모함을 받아 기양을 가게 되고요. 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충렬은 피할 곳을 찾다가 백룡사라는 절에서 노승을 만나요. 그래서 수학한다. 이 노승은 아주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누굴 도와주는 거죠? 유충렬의 조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볼 때 유충렬을 도와준 사람은 첫째 강희주라는 아버지의 친구, 둘째 노승이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수학한다. 뭘 배워요? 무술을 배우겠죠.
그 다음 위기 부분 조정의 힘이 약해지자 어디로 왔어요? 이제 조정으로 왔나요? 누구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정한담의 이야기를 하겠죠. 사방에서 오랑캐가 일어난다. 자, 명나라가 배경이니까 오랑캐는 명나라의 적이 될 거예요. 그중 남적과 북적이 반기를 들고 어디 명나라로 쳐들어오자 정한담과 최일기는 천자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남적에게 일부러 항복하는 척하고 오히려 반란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명나라를 공격하고 천자의 자리를 빼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자는 정한담에게 옥세를 바쳤다라는 얘기는 황제의 자리를 내어줬다라는 얘기죠. 천자의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천자가 황제란 뜻입니다. 바치고 항복하기 직전에 황복을 막 하려고 했는데 도승의 지시를 받은 충렬이 순식간에 천자가 피신가 있는 금상산의 금산성에 도착하여 남적의 선봉 정문거를 죽인대요. 그러면 갑자기 유충렬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유충렬도 그 신선이기 때문에 성관이기 때문에 아주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게다가 백룡사의 노승에게서 여러 가지 도수를 익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신이한 능력이 발휘되는데 어느 날 충렬이 천자별이 떨어져 있고 남쪽에 살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럼 기운을 차리게 되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죠? 신하가 되어서 천자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러고 있구나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노승이 그동안 감추어두고 있던 옥함을 줍니다. 왜 줬을까요? 천자별이 떨어져 있고 남쪽에 살기가 가득한 것을 충렬이 알아차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옥함의 주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옥함을 전해줬는데 그 옥함은 뭐예요? 옥으로 된 상자죠. 뭐가 있었냐? 갑주는 뭐야? 갑옷이고요. 장성검 아주 신기한 검이죠. 칼. 그 다음에 신화경은 뭐냐면 도수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천리막까지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천자가 피신가 있는 금상선의 금산성에 도착하여 남적의 선봉 정문거를 죽였어요. 그리고 천자를 구출하죠. 그리고 나서는 반란군을 제압하는데 반란군이 아까 누구였어요? 정한담과 최일기 일당이죠. 그런데 정한담도 뭐예요? 선관이기 때문에 쉽게 물리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한담과 유충렬의 대결이 막상막하예요. 그래서 유충렬이 정한담의 계략에 빠지기도 하고 아주 그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다가 결국은 유충렬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정한담에게 유충렬이 묻죠. 나의 아버지 유신과 나의 장인 강희중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서 그들이 있는 것도 알아내요. 그리고 나서 호국 오랑캐에게 잡혀간 황후와 태후, 그러니까 아까 천자는 구했으나 황후와 태자는 못관 상태죠. 호국에게 인질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가서 구출한 뒤에 아버지 유신과 장인 강희주도 연이어 구출해요. 그럼 이제 해피엔딩만 남았네요. 그래서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충렬은 헤어졌던 어머니와 아내까지 만나게 되죠. 아까 아내 강낭자도 선녀였다고 했죠. 신선. 그래서 높은 벼슬에 올라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 줄거리를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해주냐. 그 이유는 뭐예요? 모의고사에 나올 때 이 긴 소설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이고 등장인물이 누군데 누구와 누구가 무엇 때문에 갈등을 한다더라 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떤 한 부분이 나오더라도 내용 파악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 줄거리를 모두 이렇게 상세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잘 정리하셔서 모의고사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인물 관계도를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자, 고전 소설은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에 특히 군담 소설, 가정 소설은 그렇다고 했죠. 인물의 관계도를 파악해 두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아버지 유심 과 장씨 부인 사이에서 유충렬이 태어났는데 신기한 꿈을 꾸고요. 치성을 드리고 태어난 우리의 영웅 유충렬이죠. 아버지는 개국공신의 후예로 충성스러운 신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충렬은 7세 때 아버지와 헤어지고 고난을 겪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요? 정한당과 첼기 때문이죠. 정한당과 첼기 역시 신선세계의 성관이었는데 유충렬과 다툼을 벌여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한당과 첼기가 누구를 먼저? 유심을 먼저 모함하여서 유배를 보냈고 후에 정한당과 첼기가 다시 이제 계략을 꾸며서 천자의 자리를 빼앗으려 할 때 유충렬이 힘을 길러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요? 백룡사의 노승의 도움을 받아서 구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충렬은 정한당과 첼기에 의해 가족께 헤어졌고요. 강희주의 사이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친구죠. 백룡사 노승에게 수학해 무술을 배우죠. 그리고 외적을 물리치고 천자를 구한 뒤 가족과 재회하여 부귀영화를 노리는 인물. 그러니까 백룡사의 노승은 유충렬의 조력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한당과 첼기에 의해서 이 가족의 시련을 겪죠. 천자의 자리를 노리고 적과 내통하여 남적과 내통하여 영물을 꾀하다가 유충렬에 의해 퇴치되는 인물이죠. 강희주는 승상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이 유충렬의 장인 어른이 되는 거죠. 은퇴한 재상으로 위기에 빠진 유충렬을 구출하려고 했으나 이제 유배를 가게 되고요. 그의 딸 강낭자와 혼인을 했으나 떨어져 있다가 재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자는 누구예요? 황제라는 얘기예요. 황제. 이 황제는 간신 정한당과 첼기에게 현혹돼요. 그래서 유심과 강희주를 기양 보내는 어리석은 인물이 되죠. 그리고 후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유충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이때 유충렬은 또 천자에게 한마디 하죠. 어찌하여 간신 정한당과 첼기의 말을 듣고 저희 아버지를 유배 보내셨나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천자가 우리 태자죠. 태자의 면을 봐서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랬더니 또 태자가 자신이 보증할 테니 도와달라라고 말을 해서 결국은 해피엔딩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 조금만 살펴보고 갈게요. 정한당과 첼기의 역심에 의한 정치적 갈등이 온 갈등의 뭐가 되는 거예요? 원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렬의 첫 번째 시련은 뭐예요? 부친 유심의 유배로 인해서 배에서 버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리걸식하다가 강희주를 만나 잘 살고 있었어요. 강낭자와 결혼하여. 그런데 또다시 정한 다음에 모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백룡사로 들어가 두 번째 조력자 노승을 만나 힘을 키운 다음에 적을 물리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은 항상 영웅 소설은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어릴 적에는 개인적인 시련, 커서는 국가적인 시련과 위기를 구출하는 내용. 자, 전형적인 영웅 소설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고귀한 혈통. 그 중에서도 여기는 명나라 고위관리인 유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게다가 신이한 꿈을 꾸고 태어났고요. 신선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적강 모티프가 활용되었죠.
또 비범한 능력을 지녔죠. 신선이기 때문에 자미원의 대장성이었습니다. 유년의 위기를 겪죠. 구출 양육되어 누구에 의해서? 강희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백룡사 노승에게 수학하여 도수를 배우고요. 성장 후에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 즉 정한담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천자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해피엔딩을 만든다. 그리고 자,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지문 다시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볼게요. 절정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정원당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겠네요. 이때 천자가 누구라고요? 황제. 옥새를 목에 걸고, 옥새는 뭡니까? 황제임을 증명하는 도장이 돼요. 황제임을 증명하는 도장을 걸고 항서를 손에 든 채 진문 밖으로 나오다가,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천자가 정한됨에게 황제의 자리를 내어주는 찰나, 뜻밖의 호통 소리가 나며 어떤 한 대장, 누구겠어요? 유충렬이겠죠. 적장 문걸에 머리를 베어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매우 놀라고 또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누가 놀라고 누가 기뻐할까요? 바로 천자가 기뻐하겠죠. 자, 그래서 흐름을 보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돼요. 적장 벤 장수 성명이 무엇이냐? 누구의 말? 황제의 말이에요. 너 누구니? 빨리 모시고 들어오라.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 땅에 엎드리니 천자가 급히 묻기를. 자, 충렬이 천자를 구하고 땅에 엎드렸어요. 황제에게 예를 갖추는 거죠. 그랬더니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황제의 말이죠. 충렬이 부친 유심의 죽음과 어려서 홀로 된 자식을 길러준 장인 강희주의 죽음을 몹시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 통곡하며 여쭈었어요. 황제에게 따지는 거죠. 그렇죠? 황제에게 유충렬이.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사방을 떠돌아다니며 빌어먹으며 만리 밖에 있다가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아비의 원수 누구? 정한담. 배하께서 정한담에게 핍박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유심, 자신의 아버지와 장인 어른을 유배 보낸 간신이죠. 예전에 정한담과 채일기를 충신이라고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여기서 충신은 누구예요? 자신의 아버지 유심과 장인 강희주를 말하겠죠. 기양보내어 죽이고 이런 환란, 이런 고난을 만나시다니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통곡하면서. 하고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자, 머리를 땅에 대고 막 슬퍼했어요. 그랬더니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진중의 근사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더라. 이 부분이 바로 편집자의 개입,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 부분이네요.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 급하나 할 말이 없어 우두커니 앉아있더라. 여기도 그러네요. 여기도 다 편집자의 논평. 자, 한편 적진에 잡혀갔던 태자는 누굴 말해요? 황제의 아들로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을 태자라고 하죠. 본진에서 문걸의 목을 베는 것을 보고, 본진은 뭘 말해요? 지휘하는 본부가 있는 군이요. 그러니까 군대를 말해요. 급히 도주에 와서 천자 곁에 앉아있다가 누가요? 태자가요. 천자의 아들. 충렬의 말을 듣고 버선발로 내려와서 충렬의 손을 붙들고 말하였다. 충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왜냐하면 충렬이 뭐라고 지금 막 토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유심과 강희주와 같은 충신을 내칠 수가 있고, 그 정한다가 채일기가 간신인데 그들의 말을 믿었냐라고 말했더니 태자가 경이 이게 웬 말인가? 경은 누굴 말해요? 신하를
높여 부르는 말이죠. 옛날 주나라 성왕도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될 거예요. 중신이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라 그런 말을 하고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우시면 태산 같은 그대 공로는 천하를 반문하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죽은 뒤에라도 풀을 매저 갚으리라. 한번 봐주시면 앞으로 너에게 큰 영화를 주겠다라는 이야기죠. 즉 그 은혜는 죽어서라도 풀을 맺어 갚는다. 뭐라고 해요? 사자성어로 결초보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자의 얼굴을 보니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다. 오, 천자가 훌륭한 왕이 될 것 같아 라고 느낀 거죠. 툭을 벗어 땅에 놓고 천자 앞에 사죄하여 말했다. 소장이 아비의 죽음을 한탄하여 분한 마음이 있는 까닭에 이 격렬한 마음을 폐하께 아뢰었으니 제가 무거워 죽어도 안타깝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수했네요 라고 말하는 거죠. 소장이 죽을지언정 어찌 폐하를 돕지 아니하겠습니까? 폐하를 돕겠습니다. 천자가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몸소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충렬을 존중하고 있네요. 투구를 씌우고 대원수를 명하여 갑자기 이제 대원수가 냈습니다. 대원수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아주 높은 지위, 즉 군대를 통솔하는 장관이 된 거죠. 대원수를 명하며 손을 잡고 하는 말이 과인은 보지 말고 과인은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황제가 그대의 선조의 입국 공업을 생각하여 선조가 개국공신이라고 했잖아요. 조상이 나라를 도와주면 태자가 말한 대로 그대의 공을 갚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태자가 설득했고 또 천자도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사과했죠. 그래서 중략줄거리가 나왔네요. 중략 한번 볼까요? 유충렬은 남적의 선봉장이 된 정한당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대요. 그 부분이 흥미진진한데 여기선 빠졌네요. 다시금 위기에 처했던 천자 황후 태자를 구출한다. 이후 유신과 강희주를 구하고 모친과 부인을 찾은 후 장안으로 돌아온다. 자, 이제 결말 부분. 이때 장안의 온 백성들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호산대 심리들의 빈틈없이 마중 나와 손과 치마를 부여잡고 그리던 마음 못내 즐거워하는지라. 이들의 울음소리가 공중에 뒤섞여 호산대가 떠나갈 듯하다. 호산대 아주 높은 산인가 봐요. 원수 유충렬과 모친 장부인을 치사하는 감사함을 지하하는 소리 낭자하고 매우 요란했다. 금산성에 이르러 천자와 태우가 가마에서 바삐 내려 장막 밖으로 나오는지라. 원수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사의예로서 천자께 인사를 드리니 천자와 태우는 천자의 부인이겠죠.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치사하며 말했다. 치사하다, 감사를 표하다. 과인의 수족을 만리 타국에 보내고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수족은 신하라는 얘기겠죠. 왜 보냈어요? 태후와 이제 왕자들을 데리러 간 사이 걱정이 됐겠죠. 천자는요. 이렇듯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마음을 어찌 다 말로 하겠는가. 옥문관으로 기양간 승상 강희주를 찾아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일과 돌아오는 길에 그간 죽은 줄 알았던 그대의 모친과 부인 강낭자를 만나 데려온 일은 모두 천추의 드문 일이다. 천추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흔한 일이 아니야. 그대의 은혜는 죽어도 잊기 어려운지라. 죽어도 잊기 어렵다. 백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 쓸 수 있고요. 입이 10개라도 어떻게 다 말로 하겠는가. 태우가 이제
천자의 부인 유원수를 치사한 후 유원수가 뭐예요? 대원수를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유원수는 누구예요? 원수는 직책 이름이고 유충렬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치사한 후에 조카 강승상. 그러면 강승상은 태우의 조카였네요. 강승상이 누구죠? 바로 유충렬의 장인어른 부르시니 강승상이 바삐 들어와 땅에 엎드리는지라. 태우가 강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어찌 말로다 표현할 수 있으리요. 또 편집자적 논평. 천자가 내려 강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하였다. 과인이 현명하지 못하여 역적의 말을 듣고, 역적은 정한당과 첼기겠죠. 충신 강승상을 먼 지방으로 기양을 보내어 가족들과도 이별을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하리오. 신하를 높여 부른 말. 게다가 부인의 친척인데, 그러나 이미 지난 일이니 잘잘못을 따지기 말길 바라오. 사과하면서 위로하고 있는 천자. 한편 이미 장안으로 돌아와 연왕이 된 유심은, 자, 유심이 누구죠? 유충렬의 아버지인데 소국의 왕이었죠. 장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공중에 떠서 충렬이 나오기를 고대하였다. 나중에, 그러니까 먼저 누구? 아버지를 찾고 나중에 어머니를 데리고 오는 상황이네요. 자, 원수가 천자께 물러나와 연왕 앞에 엎드려 아뢰기를. 연왕이 바로 누구예요? 자신의 아버지 유심이 되는 거죠. 부류자 충렬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천행인지 뜻밖에도 죽은 줄 알았던 모친을 만나 모시고 왔습니다. 하니 연왕이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너희의 모친이 어디 오느냐? 이때 장부인이 이미 휘장 밖에 있다가, 휘장은 뭐야? 커튼이나 이런 걸 말하겠죠. 남편 유심의 말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취한 듯이 들어가니 연왕이 부인을 붙들고 말하였다. 멀고 먼 황천길에 죽은 사람도 살아오는 법 있는가? 난 죽은 줄 알았단 얘기죠. 백골이 된 당신을 어떤 사람이 살려왔느냐? 아들이 살려왔지. 네 집 자손이 모셔왔느냐? 내 아들이지. 충렬아, 네가 분명 살려왔느냐? 간신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게 된 내가 북방 천리말리 호국일 땅에 잡혀 죽을 줄 알았더니 10년 전에 헤어진 부인을 다시 만나고 7살의 부모와 이별하여 가진 고난을 겪은 충렬을 이렇듯이 다시 만나 영화를 볼 줄이야. 꿈에서나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제 해피엔딩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선지 1번.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사건의 사실성. 자, 시간적 배경을 묘사한 부분이 없었고요.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없었고요. 이 부분. 초월적 공간 여기에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서술자의 계획과 있었죠. 두 군데. 인물의 발화, 인물의 대화, 말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있었죠. 아까 두 군데 체크한데 전쟁 장면의 구체적인 묘사가 이 부분엔 안 나타났어요. 원래는 있는데 이 지문에 안 나타났어요. 사건의 긴박감 당연히 나오겠죠. 전쟁 장면이 나오면. 2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천자가, 황제가 장수에게, 여기서 장수는 누구예요? 유충렬이 되겠네요. 그대는 뉘신데 죽을 사람을 살리는가?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장수의 능력에 놀라움을 표한다. 맞네요. 유충렬이 천자 앞에서 유심이 죽었다며 원통해 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아버지죠. 유충렬은 부친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맞고요. 군사들 중에 유충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군사들은 유충렬의 심정에 공감하고 있다. 당연히 맞는 말. 4번. 유충렬이 천자를 도와 전장에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보아 유충렬은 태자의 말과, 태자가 누구예요? 이 천자의 아들 기상에 감화되어,
감동받아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 맞죠? 아까 그 부분. 그 다음 5번. 천자가 유충렬에게 과인은 보지 말고 나라를 구하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보아 천자는 유심의 기양에 대한 자신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과오를 분명히 그 전에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얘가 틀린 게 되겠네요. 3번 풀어볼게요. A,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A의 부분은 어떤 장면이야? 충렬이 천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충신을 간신으로 알고 간신을 충신으로 알아서 우리 아버지와 장인어른을 죽게 하고 기양 보냈니? 라고 말하는 부분. B는 태자가 충렬에게 사과하고 나중에 뭐죠? 크게 치사하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1번 A.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내가 유심의 아들입니다. 상대에 대한 원망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A. 비유적 표현을 통해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다 그랬는데 비유적 표현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있네요.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 합니다. 듯 직유법 비유적 표현이 있네요. 3번 B.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상대의 견해를 옹호한다. 자, B를 볼까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부분 보니까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나라 성왕도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역사적 사실은 맞네요. 이게 바로 뭐 옛날 주나라 성왕 역사적 사실 맞는데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태자가 말하려는 게 뭐예요? 자,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이게 뭐예요?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이 되었어요.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라 그런 말 말고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태산 같은 그대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뭐든 다 주겠다는 거죠. 하해 같은 그 은혜는 죽은 뒤에라도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건 맞는데 상대, 즉 유충렬의 견해를 옹호한 게 아니라 유충렬의 견해를 반박한 거죠. 그렇죠? 왜 저희 아버지 죽였어요 라고 하니까 상대의 견해 그렇게 노여워하지 말고요. 그런 말 하지 말고요 라고 하면서 자, 천자께서 잘못을 뉘우치고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이 말이 틀리네요. 그 다음 B, 보답의 의지. 그죠? 천하의 반을 주겠다라고 했고요.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먼저다. 충신이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말했죠. B. 상대에게 자신의 역할,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한대요? 태자로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해 같은 그 은혜는 죽은 뒤에라도 그죠? 풀을 맺어 갚으리라. 그대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여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유충열전 공부했는데요. 문제는 3문제밖에 안 되는데 이 작품 전체를 다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맞추는데 급급하면 안 되고요. 작품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쯤 봐둬야 돼요. 근데 지금 한 번쯤 봐뒀다고 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숙지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 번쯤 봐둔 작품은요. 시험에 나올 때 생각이 나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충실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